그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은요, 어떤 진영에 유리하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이지만 대법원은 국민의힘 편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그 사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정말 법리와 양심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대법관들이 9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자기는 저 판결이 안 나올 걸 믿고 총선에 나간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 김태우라는 강서구청장은 1년 만에 날라갔고 벌써.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지금 저 석 달 있다가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지금 의혹을 국민들 마음속에, 법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법원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꼼수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 꼼수의 명수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원 문제 많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박은 분들, 대법관들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또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대형 사고 친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랑봉투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입법 사이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을 딱 한 개만 고르라면 저는 양곡법이고 간호법이고 다 밀치고 노랑봉투법을 1등으로 꼽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노랑봉투법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거 생길 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랑봉투법의 내용을 구현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신이 나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왜 아직 법이 없는데 그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판결을 내립니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김명수 대법원의 알박기, 판례로 노랑봉투법을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노랑봉투법의 2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책임을 조합원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개별 조합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잖아요. 하도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불법 파업인데 왜 책임을 못 묻냐 그랬더니 민주당이 법을 살짝 바꾼 게, 개정안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물어도 되는데 개별 조합원의 책임에 따라서 차등으로 물어 라고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노조원 각각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손해액을 청구를 하고, 공동 불법자들, 불법이 공동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N빵입니다. 민법의 원칙은 N빵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가담했으면,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는 빼고, 단순 노조원은 빼고, 공동 불법자들이 5명이면 5명이 5분의 1씩 낸다. N빵. 그래서 우리 민법의 원칙이 이 손해배상 청구 시는 N빵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N빵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N빵 금지. 5명이 가담 정도나 다 책임이 다를 텐데 공동으로 불법을 했더라도 왜 N빵을 해? N빵 못해? 라고 노랑봉투법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말이 돼? 그걸 어떻게 알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안에 누가 제일 목소리가 컸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안에서 알아서 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라고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노랑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N빵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 노랑봉투법의 2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N빵 금지인데,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이전에 올라와 있던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을 하면서, 이거 보세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까지 그리고 조합원의 임금 수준까지 다 고려해서 엠빵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이번에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의 문제, 이거 보시면 이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노동조합, 한노총이랑 민노총은 잔치가 났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랑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참, 대법원이 입법부가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의 못된 버릇인데, 우리나라 법원의 못된 버릇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못된 버릇이기도 해요. 입법부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미비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동안 자기네가 입법부인 것처럼 그 입법의 효과를 내는 판결을 내왔어요. 그래서 법이 아직 없으니까 마치 판결이 법인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지금 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그 대통령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건데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원의 못된 버릇이 자기네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같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입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자기 버릇 그 강아지 안 주고 이번에 엠빵 금지라는 판결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민법 760조. 공동 불법자는 연대 책임이다. 엠빵이다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법조계에서도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분리해서 따지는 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기도 어렵다. 또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계는 난리가 났어요. 재계는 이러다가 이제 이거는 손해배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노조들은 잔치가 났고.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게 지난 6월 초입니다. 보세요. 6월 초에 현대자동차 이 사건이 2018년 9월에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넘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5년 됐죠? 5년 동안 대법원이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지난달에 6월 초에, 지난달이 아니죠. 3주 전에 6월 초에 이 대법원 소부가 그러니까 그 작은 그 판결 단위가 이거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이게 지금 6월 5일 기사입니다. 전원 합의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리고 소부로 돌려보냈어요. 그 소부로 돌려보내자마자 지금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소부의 주심 판관이 누구냐면 그 선관위원장을 했던 왜 소쿠리 선거했던 그때 나는 선관위원장인데 비상임이기 때문에 출근도 안 했어 라고 했던 노정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대법관이 이 소부의 주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판결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다가 넘겼고 이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니까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합시다라고 넘겼고 전원 합의체에서 딱 보고 아니야 이거는 너네가 해 라고 다시 돌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대법원 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치 꼼수로 머리를 굴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대법관 전부가 모여서 도장을 꽝 찍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대법원장 바뀌죠, 이제. 그리고 대법관들도 몇 명이 이제 변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 소부에 있었던. 그러고 나면 대법원 구성원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는 그 다음에 대법관들 바뀐 다음에 대법원장도 바뀌고 대법관들도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리하자. 이번에는 그냥 소부에서 해라. 그랬더니 소부에서 요따오 판결을 낸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법원 안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지금 쓰고 있다.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법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처럼 정치적인 머리도 많이 굴린다는 얘기죠. 하여간 지금 이래서 이 노랑봉투법이라는 것이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대법원에서 N빵 금지라는 원칙을 지금 판결로 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그 현장에서의 혼란이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대법 원장 바뀌고 그다음에 대법관들이 또 몇 명 바뀌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구성이 달라진 대법원은 거부권이 행사돼서 버려진 상태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다시 전원 회부처에서 이 비슷한 판결을 다르게 내야 되겠죠. 그러지도 않으면 정말 큰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다음 대법원에서도 또 이 판결을 유지한다. 내로랑봉투법은 거부권으로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대법원이 또 이런 판결을 유지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도 없는데 이 판결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거부권 행사해서 법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 구성이 달라진 다음에 전원 합의체에서 이 판결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들이 또 오면 그래야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진짜 문제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은요 어떤 진영에 유리하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이지만 대법원은 국민의힘 편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그 사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정말 법리와 양심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대법관들이 9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자기는 저 판결이 안 나올 걸 믿고 총선에 나간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 김태우라는 강서구청장은 1년 만에 날라갔고 벌써.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지금 저 석 달 있다가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지금 의혹을 국민들 마음속에, 법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